환경위기에 대해 불교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성장과 발전의 논리를 벗고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의 지혜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길이 불교적 성찰과 수행에 있음을 일깨운다. 필요한 것은 승가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경전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반공의 운동에 이어 불교계는 1990년대부터 생태적 각성과 환경인식을 위한 교육에 힘을 모았다. 에코부타의 전신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불교환경운동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의 사회는 정신적인, 물질적으로 풍요롭게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요. 과거처럼 사회 병력이나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다 내 밖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밖을 변화시키고 구조를 변화시키고 네가 문제인 거고 저놈이 나쁜 놈인 거였다고. 근데 그래서 자꾸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도 있었지만 저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그 미래 사회를 준비할 인간형이 내가 같이 준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나의 변화... 환경 문제에 관한 한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나로부터의 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이다.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경제적 인식은 사찰과 수행 환경의 위기를 가져왔다. 1996년 해인사 인근 가야산에 골프장 개발 허가가 났다. 해인사는 무분별한 산림 개발에 제동을 걸고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불교계 전체에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전하여 마침내 사찰환경 보존위원회가 출범했다. 1997년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도 위기가 닥쳤다. 지리산 함양에 문종댐을 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불교계와 지역 시민단체는 모두 나서서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저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연회복 운동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실상사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근본 도량으로 상호의존적 생명가치관을 회복하고 자연과 인간, 도시와 농촌, 생명체 간의 화해와 상생을 실천하는 중심 도량이 되었다. 환경운동에 대한 불교계의 역량이 축적되자 2006년 불교계의 환경비전과 실천행동계획인 불교환경의제 20일이 선포됐다. 환경 문제의 대응은 개별 사찰이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뛰어넘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하는 수행 지침이 된 것이다. 불교 환경의제 20일은 구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 사찰 만들기, 사찰과 지역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에 관한 과제는 단기적인 관심을 넘어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실천의 설계도가 됐다. (2000년대) 들어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확실한 성과를 쌓고 있었다. 새만금 반대운동 등을 통해 구호와 대립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도 환경운동이 가능하다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삼보 일배와 종교인의 순례는 환경운동에서 평화적이고 유연한 대응 방식의 표본이 됐다. 불교계는 환경운동의 이슈를 만드는 중심이 됐다. 천성산의 고속철도 터널 공사로 희생될 생명을 대신하여 지율 스님은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건설사를 상대로 삼보 일배와 단식이라는 종교적 수행과 실천만으로 홀로 맞섰다. 100일이 넘는 극단적인 단식으로 결국 환경영향 재평가라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인간의 행복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수행자는 자신을 버려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존재이다. 지율 스님의 단식과 환경에 대한 호소는 한국 환경운동사의 역사를 새로 썼다. 생명에 대안은 없다는 것이 한 불교 수행자의 외침과 호소였다. 무생명의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지혜이며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자비행이라는 신념은 결국 환경에 무관심한 세상의 눈길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 대장정에 나섭니다. 새만금 살리기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왔던 수경스님과 도법스님, 연관스님 등을 중심으로 운하건설 예정지역을 직접 돌아보며 대운하건설과 4대강 사업은 환경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누구한테 도움을 제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부터 정말 내밀하게 성찰을 하고 성찰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참 진솔하게 참 한 발 한 발 뛰면서 그 속에서 찾아가는 환경 파괴와 위협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탐욕과 무지가 원인이라는 내면의 성찰이 불교 환경운동의 출발점이다. 파괴되는 것은 자연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며 우리 모두의 행복인 것이다.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불교 환경운동은 생명평화결사라는 새로운 가치로 전개됐다. 생명과 우주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이 불교적 깨달음의 근본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과 무생명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의 출발이다. 인간은 의지와 지혜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구 공동체를 지켜야 할 주체적 존재이다. 그 실천과 노력을 위해 도법스님은 2003년부터 생명평화 결사를 시작했다. 도법스님은 생명평화 탁발 순례의 대장정을 통해 전국을 두루다녔다. 우리의 현실을 직접 대면하고 문제를 인식했다. 이 땅에서 생명은 어떤 존재이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대립과 투쟁을 넘는 새로운 화두로 생명평화의 가치를 전하였다. 오늘 완전히 성공했다. 어우, 도곡님 대단하시네요. 어우. 지역자치와 풀뿌리 생명공동체의 이념은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과 대화의 마당을 열었다. 타인과 세상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종교인은 희망의 좌표와 미래를 향한 촛불임을 일깨웠다. 생명평화운동은 환경운동의 한계를 넘어 공존, 공생, 화합, 평등의 세상을 위한 청사진이다.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이자 지구의 미래임을 보여준다. 생명평화운동은 폭력 없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나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생명에 이르는 출발점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해지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 탁발과 순례, 내면의 성찰과 실천, 그 누구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생명의 가치를 자각하는 길. 생명평화운동은 불교적 깨달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이다.